뭐 속쓰림하면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죠. 위산 과다로 이제 발생하고 또 위산이 너무 많을 때. 많아지면, 네. 근데 위산 역류라는 거는 이제 그 위에서 분비된 위산이 이 식도 괄약근이 비정상적으로 이완이 되거나 또 나이가 드시면 괄약근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위산 역류 증상이 나올 수 있고요. 이 통증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위산이 위 점막을 침투해서 우리 점막 하층에 있는 신경총을 자극하면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통증이 온다는 거는 이제 그 점막 염증으로 인해서 그 위의 방어 기전들이 많이 이제 파기가 됐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미식검이라든지 구토 같은 거는 음식물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5가지 증상 이외에 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증상들이 있는지 역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식욕 저하라든지 상복부 팽만, 트림 3가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선 식욕 부진이라는 거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또 우울 증상 등이 있을 때, 우울하고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때, 그다음에 또 이제 감기 같은 염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욕 부진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복부 팽만감인데요. 네. 이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우리가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장에 요새 유행하는 세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균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가 그 소화를 시키면서 가스를 갖다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스를 생성하는 균이 많을수록 배가 이제 갑자기 이제 팽만감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트림인데요. 과식을 하거나 빨리 먹게 되면 이 음식이 그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공기를 같이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기 압력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안에 차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오는 게 트림이에요. 그래서 트림이라는 거는 뭐 그 음식 먹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음식 먹는 습관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돼 있다고 돼 있고요. 토사 같은 냄새가 날 때는 위궤양이 있을 때 그때는 잘 내려가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한 뭐 소화불량 아니겠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단발적으로 나타나면 뭐 일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적어도 일주일에 한 2번 이상씩 증상이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예. 이때는 저희가 반드시 가서 한번 진료를 갖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구토 아니면 밤에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이럴 예. 경우에는 반드시 가서 뭐 급성 궤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췌장의 문제가 되는지 그걸 갖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받아야 되고요. 통계를 보게 되면요. 예. 진행 위암일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한 증상을 느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조기 위암일 경우에는 한 10%가 속쓰림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검사를 갖다 받아보는 게 좋은 증상들이라고 합니다. 평소에